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내용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개념 같은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죠? 그때 나중에 2학기 때 할 때 이제 그게 기억이 나면은, 그죠? 그죠? 중요한 내용만 기억이 나면은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크게 아주 지나치게 어렵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전 이게 나는 오투를 복사한 줄 알았더니 오투가 아닌 것 같아. 완자 같아. 완자. 그래서 페이지 수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수가 적은데. 그리고 오늘 숙제 검사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9시까지는 한 명씩 숙제 책 들고 가서 검사할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내일까지 다 해오는 걸로. 오늘 질문 받고, 그죠? 어쨌든 하든 안 하든 한 명씩 검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산화와 환원이 있습니다. 산화와 환원이고요.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산과 염기고 중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만약에 화학을 한다. 만약에 이과 쪽을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화학을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나는 대충 하고 누가 갈 거야?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왜요? 뭐 있다. 자,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오늘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산화와 환원이에요, 그죠? 산화와 환원. 산화와 환원인데,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보통 산화하면 뭐죠? 일단 산이 떠오르는 게 뭐죠, 이게? 산소도 생각합니다, 산소. 그러니까 산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죠? 뭐라 합시다. 산소와의 관계, 그죠? 산소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부터 보면은, 자,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잖아요.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그 물질은 산소화된다고 해서 산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산소하고 떨어져 나가는 해일이라고 하는데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환원이죠.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있었는데 맞죠? 이게 B하고 반응해서 A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B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물질은 어떻게 돼?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환원이 되는 거고 이 물질은 산소와 결합을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산화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요거 외에 산소가 결합하지 않는, 그죠?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전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전자를 얻잖아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다. 그죠?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잃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은 환원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배워야 될 그 내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게 이제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 배우는 거죠. 제일 배우기 좋은 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화 되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하는 거, 산화. 맞죠? 산소와 결합하니까 산화된다. 그럼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이다, 그죠? 그 전자는 반대다. 산소는 잃으면 환원이 되는데, 맞죠? 산소는 산소를 잃으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환원인데,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아니 두 개밖에 없어.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를 얻는다. 산소와 결합한다. 산화. 전자를 얻는다. 이거 반대잖아요, 그죠? 반화.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이 일부 빼고는 다 산화와 반응이라는 거죠. 불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연소. 불 나는 것도 뭐가 돼? 이것도 산화가 되는 거고요. 불이 나는 것도. 그 다음에 쇠가 녹이 쓸어. 그죠? 이것도 산화와 반응입니다. 광합성, 산화와 반응이에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 세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가 돼요? 산화와 반응이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이 산화. 그죠? 그 화학 반응은 뭐라 그랬어요? 전자가 어떻게 돼요? 전자노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하는 그렇게 따라서 이제 화학 반응이 나는 거니까 전자. 그죠? 실제 여기서도 전자가 이동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이렇게 보면 그렇고. 자, 교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광합성이 있죠. 그죠? 우리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아주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광합성이 있습니다. 광합성. 그죠? 광합성이라는 건 뒤에서 이제 화학식을 하겠지만, 자, 첫 번째 광합성인데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이, 그죠? 여기 빛에너지에 의해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포도당하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지난 시간 처음에 우리가 뭐 했냐? 우주가 빅뱅에서 우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만들어지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별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별들 내부에서 좀 원자 분화가 작은, 그죠? 그런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초신성들의 잔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구가 이제 되고, 그 다음 지구에서 뭐가?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그죠? 바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해양에서 뭐가 출현했어요? 생물체가 출현하게 됐죠. 그죠? 최초의 생물체는 광합성하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최초의 생물체는 최초의 지구상에 출현한 생물체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그 화학 에너지라고 해서 그 화학합성 세균, 광합성이 아니고 화학합성. 그러니까 빛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고 화합물에 산화하는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생물이었습니다. 이 고세균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구상에 있어요. 그런 것들.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가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그게 여러분들 그 왼쪽에 있는, 그죠? 남세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들이 이 살았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화석으로도 이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예, 남세균인데, 자, 남세균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지구상에 출현해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하죠? 산소가 발생하죠. 그죠? 그럼 이 산소는 물이 잘 녹아 안 녹아? 산소는 물이 잘 안 녹죠. CO2가 오히려 잘 녹고 산소는 물이 잘 안 녹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아주 안 녹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진 산소는 물 밖으로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물질 이온들하고 반응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이에요. 철이 그때 물에 바다에 원시 태양에 원시, 그죠? 바다에 옥수수 많이 녹아 있었거든. 이때 이 철이온하고 만들어진 산소가 반응을 하는 거죠. 얘들이. 그래서 얘들이 뭐가 되냐면 이 산화철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죠. 녹선철 있잖아요, 그죠? 녹이 쓴 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산화철의 형태로 바닷속에 쫙 가라앉은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엄청난 양이 가라앉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다
반응하러 가면 어떻게 돼? 이 산소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때 이 산소가 그때 자외선이 아주 강하게 있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서 반응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됩니다. 얘가. 그럼 얘가 이 산소, 이게 산소 분자하고 반응하면 뭐가 돼요? 오슬리가 되죠. 이게 바로 뭐죠? 오존이죠. 그래서 승천권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외선이 차단되잖아요. 그죠? 맞죠? 드디어 이제 어떻게 돼요? 물 밖에서 빛을 받으면서 자외선이 많으면 죽잖아. 그죠? 근데 육상생물이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육지에 이제 생물이 드디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광합성 반응이 되게 중요한 게, 그죠? 중요한 게 첫째는 뭐예요, 이거? 이 물질.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빛을 가지고, 빛 가지고 빵 만들 수 있나? 빛 에너지를 가지고, 빛 이용해서 우리가 뭐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만들 수 있나? 그렇잖아요. 포장 만들 수 안 된단 말이죠.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이걸 만들죠. 그죠? 시작은 이겁니다. 포도당.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다시 분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지방도 만들어내고 아미노산도 만들어내고 단백질로 합성이 되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요. 밀가루 있죠. 밀에는 단백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쌀이나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쌀은 단백질은 껍질층 좀 바깥에 있고 그래서 껍질을 다 깎아내고 술을 담깁니다. 특히 일본의 아주 비싼 청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도 웃겨 진짜. 쌀이 이렇게 있으면 쌀이 거의 한 60%를 깎아냅니다. 쌀이 이렇게 있으면 60%를 깎아내요. 심지어 70%도 깎아냅니다. 이만한 쌀이 요만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술을 담궈요. 깔끔하대. 잔맛이 안 나고. 엄청 비싼데요. 그런 술들. 그럼 밀가루인데 상당히 많아요. 그럼 밀가루는 단백질이 많죠. 특히 무슨 단백질? 혹시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 쭉쭉 늘어나는 단백질. 몸에 안 좋다고 뭐 좀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죠? 글루텐 들어봤습니까? 글루텐 단백질. 그 글루텐의 함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글루텐 함량이 많은 밀가루를 뭐라고 해요? 강력분이라고 합니다. 글루텐 함량이 아주 적으면 뭐가 돼요? 박력분이라고 합니다. 중간이 중력분이고. 글루텐 함량이 많은 건 잘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죽에서 안에 기체가 생겨도 어떻게 돼요? 안 터지겠죠? 쭉 빈 공간이 생기겠죠? 맞죠? 그 빈 공간이 생기니까 나중에 굽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폭신폭신하겠죠. 그게 빵입니다.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그런 강력한 강력분이죠. 그 단백질이 한 20% 넘을 겁니다. 그럼 그 단백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지? 녹말은 또 밀은 밀이죠 밀. 밀은 뭐만 해요? 포도 광합성하잖아요. 걔들은 우리 고기 먹는 게 아니잖아 단백질을. 맞잖아요. 광합성 했는데 걔들한테 뭐가 있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맞죠? 그 시작은 이겁니다. 이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에너지를 내는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간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지방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되겠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거꾸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굶으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살이 빠지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살을 3달 동안에 지금 한 5kg 3달 동안 5kg 빼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약을 안 먹는 조건으로 3개월 동안 5kg를 빼기. 당장 한 3개월 뺐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8kg를 빼야 되는 거죠.
거짓말했습니다. 80kg라고 그랬으니까 75kg 갑시다. 네, 이렇게 사실은 그 전에 83이었죠. 건강검진하고 막 굶고 하면서 이제 빠졌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몸에 살은 뭐죠? 지방, 그죠? 문제는 이 복부 지방이거든. 지방간이 되게 심하다 그래서 살 빼기로 했는데 이 지방간 생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술 마셔서 알코올성 지방간.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어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술은 내가 그렇게 안 먹으니까 비만. 전에 한번 그때는 이제 그 기숙학원에 있었는데 걔가 뭐나 1학년인가? 중3인가 그랬어. 그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지방간이 있대. 그래? 네가 알코올성 지방간은 아니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알코올성 지방간이래요. 중3짜리가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시는 거죠? 진짜 아주 크게 된 놈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봐요. 이런 반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선순환하고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이래요?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 자체가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이건 뭐예요? 타는 거죠, 그죠? 일단 우리가 인간이 이걸 연소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좋은 게 뭐 있으면 첫째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게 된 거죠. 맞잖아요, 그죠? 겨울을 추운 곳에서도 그죠? 정말 추울 때 어떻게 돼?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며칠 전에 우연히 텔레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여행 그거였는데 세계에서 남극 땅으로 제일 사람이 사는 곳 중에 제일 추운 곳이 일단 남극에 그 기지들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 하고 그 외에 이제 시베리아 뭐 그쪽에 있는데 1930 몇 년인가 20 몇 년인가 거기 최저 기온이 영하 72도인가 뭐 6도 같은 그런 타블소 났더라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 가장 낮은 영하 70 몇 도. 그죠? 보통 뭐 겨울에 영하 30도 되면은 뭐가 적당한 거 정도. 생선을 그냥 밖에다 널놓고 팔아요. 생선을 그냥 시장에 이렇게 쫙 널어놨는데 혹시 그런 거 먹은 거 있으면 참치 이렇게 막 잡자마자 얼려가지고 막 깡깡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밖에다 놔뒀는데 그 바깥 기온이 영하 20, 30도 가까이 돼요. 냉장고가 영하 20 몇 도가 그렇거든, 냉장고, 냉동실이. 그러니까 그 밖에 온도가 그렇습니다. 굳이 낮에 기온. 굳이 냉장고가 필요 없는 거지. 생선 가게에 냉장고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그냥 밖에다 이렇게 내뒀습니다. 딱 깡깡 얼어있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뭐더라? 파인애플이 아니고 무슨 과일이더라? 멜론인가 무슨 과일이 있는데 깡깡 얼었어. 양배추 깡깡 얼었습니다. 그거 들고 나오더니 그 밖에 못이 튀어나왔는데 무슨 양배추를 때려가지고 못을 집어넣는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우면서 그런데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이것도 뭐가 돼요? 산화하는 반응이 연소도. 알겠죠? 그래서 연소는 지금 여기는 물론 연료로 나와 있는데 그쪽 화석연료 이게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역시 뭐가 된다? 산화하는. 다시 식으로 다 볼 겁니다. 이때는 나중에 화학식으로.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엄청 익혀먹을 수 있게 된 거죠? 불을 이용해서, 그죠? 또 하나 뭡니까? 이게 불을 이용해서 하는 게. 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걸로. 첨가스 같은 걸 녹여서 쇠를 얻을 수도 있어. 맞죠? 그 다음에 전기기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재련이 있습니다. 철의 재련, 그죠? 아까 그렇게 말했던 철광석들. 그죠? 그 철광석들이 바다에 가라앉았다가 어떻게 돼요? 얘들이. 이게 바다가 융기하면서, 그죠? 육지가 되죠? 육지의 그 지층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철광석들이 막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두께로. 그게 어디? 지금 보지 않았나 그때? 호주. 우리나라 철광석 대부분을 호주에서 수입합니다. 뭐 광산하면은 여러분들 광산하면 뭐 생각합니까?
일단 굴 파고 들어가서 막 채취하는 거잖아요. 금광도 그렇고 맞죠? 석탄도 그렇잖아요. 땅속 들어가서 이렇게 캐내잖아요. 그게 안 그렇습니다. 그냥 산이에요, 산. 이게 철광석 산입니다. 그냥 그래 그죠? 도주 갖고 와서 퍼는 겁니다. 퍼가지고 그냥 신어요. 그거 우리 돈 주고 사오죠. 포항제철 가면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쌓여있죠. 자, 그래서 이 철광석입니다. 그죠? 이 철광석, 산화철이죠. 이 산화철하고 탄소인데 탄소를 반응시키는 거 한번 반응시켜서 하는데 일산화탄소하고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철의 순수한 철하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을 만드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산화하는이죠. 그죠? 산화하는. 제일 먼저 온 게 뭐, 구석기 시대. 그 다음 뭐죠? 구석기. 다음이. 구석기 다음에 뭐야? 신석기. 그죠? 그 다음에? 청동기. 맞죠? 그 다음에? 철기죠. 그죠? 지금도 길게 보면 철기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청동기 시대 유물이 멀쩡합니까? 철기 시대 유물이 멀쩡합니까? 청동기 유물이 훨씬 더 멀쩡합니다. 철기 유물은 여러분들 신라나 그죠? 변환이죠. 변환이 철기가 되게 발달해 있죠. 마한 변환 지나는 게 그죠? 변환이죠. 가야쪽 저쪽입니다. 가야쪽 그쪽이 박물관, 가야박물관 그죠? 김해박물관 그쪽에 가보면 유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박물관 투어를 하십시오. 나중에 공짜입니다. 여름에 가면 시원하고 겨울 가면 따뜻하고 그죠? 목요일날 경주박물관 갔었는데 그래서 경주박물관 거기 왕관 하는 거 아닙니까? 왕관 전시하는 거? 신라 왕관 6개 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경주에 한 2개 정도 전시했었고 국립박물관에 하나 정도 3개 정도 전시했었는데 지금 6개 다 이렇게 있어서 그때 갔었는데 금문관은 훨씬 더 멀쩡하죠. 그럼 반짝반짝합니다. 그죠? 청동기는 멀쩡한 것도 있고 약간 녹이성 것도 있는데 철기는 멀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녹덩어리입니다. 녹덩어리. 완전. 왜 그래요? 이게 다 산화하는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산소가 제일 잘 반응하는 게 철이 훨씬 더 잘 반응하거든요. 이 철이 훨씬 더 빨리 그죠? 반응을 하는 거죠. 대신에 좀 강하고 해서 쓰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죠? 다 산화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 중요하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53쪽에 봅시다. 산화하는 반응식 복합니다. 산소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화하는 반응에서 보면은 자, 산소 이동과 산화하는 관계를 볼게요. 자, 산소 이동과 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산소와 결합한다 해야 이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철이 있다, 그죠? 철이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산소하고 철, 산화철 또는 이게 이제 얘가 요가가 3이 되어서 뭐 삼산화철 이렇게도 말을 하긴 하던데 자, 일단 봐봐요. 여기에서 철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하고 결합했잖아요. 그죠? 철이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이거 뭐가 되죠? 얘는 산화된 거죠. 되겠습니까? 철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얘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철, 그죠? 원자가 산화철이 되는 거. 이거는 무슨 반응이다? 산화입니다. 그죠? 맞죠? 산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구리. 이 CuO가 구리하고 산소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구리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반응은 이거는 뭐다? 산소하고
해리된 거. 즉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죠? 산소하고 분리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반원이 되는 거죠. 되겠어요? 얘는 반원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산화와 한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도 철이 산화가 됐으면 누가 반원이 됐을까? 여기 있는 산소가 이렇게 되면서 산소는 뭐가 돼요? 반원이 된 겁니다. 이때는 알겠죠? 산소하고 결합할 때, 그죠? 산소하고 결합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산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산화가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좀 헷갈리죠, 그죠? 요건 다 빼고 그냥 일단 여기서 요것만 합시다. 뭐야? 산소하고 결합한다 뭐다? 산화. 산소하고 떨어진다? 반응.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이동이죠. 그죠? 이번에는 전자의 이동과 산화 반응입니다. 전자이동과. 자, 전자이동과 산화는인데 뭐냐면은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전자를 얻는다 잃는다. 자, 전자, 아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아연이. 자, 이 아연 이온으로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게 되죠. 그럼 아연 원자는 아연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얻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전자 두 개를 잃었죠. 그죠? 그래서 이과 양이온이 됐잖아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산화가 되는 거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구리 이온이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그죠? 얘가 뭐가 돼요? 구리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 원자가 되는 것.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반원이 되는 거죠. 그쵸? 반갑습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산화.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반원. 전자를 얻으면 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죠? 또 요거 하나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밑에 이제 53쪽에 한번 보면은요, 53쪽에 어떤 게 있냐면은 불이 있습니다. 그죠? 산화불인데, 산화불이라는 건 뭐죠? 녹성불입니다. 녹성불이. 산화불이 있잖아요. 그죠? 이 녹성불이란 말이죠. 녹이 쓴 얘를 구리가 원래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갛죠? 구리선 보면은 그죠? 까볼까 이거? 뜯어서 그죠? 까보면 빨갛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전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전선이 구리보다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이 은입니다. 은보다 전선을 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죠? 근데 양도 적은데다가 은값이 훨씬 비싸죠? 근데 양이 적고. 얼마 전에 은값이 몇 배 올랐습니까? 5배가 몇 배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제 은반지도 주면은. 근데 그만큼 가격 차이 납니다. 알겠죠? 나중에 남자친구 은반지 선물하면은 만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은값이 훨씬 더 비쌉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옛날에는 별로 안 난 것 같은데 지금 가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이 구리 있잖아요. 그죠? 이 산화구리를, 이 녹성구리를 똑바로 반짝반짝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탄소가루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놓고 같이 가열을 해버립니다. 얘를 시험관에 놓고 가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산소가 탄소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되냐?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되죠. 그죠? 그럼 봐요. 이제는 다 되죠. 자, 이 산화구리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산소를 냈잖아요. 그죠? 맞죠? 구리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구리는 뭐가 됐어요? 환원이 됐죠. 그죠? 반면에 이 탄소는 산소가 결합했잖아요. 그죠? 얘는. 그래서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이거는 뭐가 되죠? 산화가 되는 거죠. 전자를 어떻게 돼? 산소를 진짜 얘는 산소를 잃는 거죠. 그죠? 산소와 헬이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갔잖아요. 얘는 탄소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산소와 결합을 한 거잖아요. 그죠? 맞죠? 산소하고 결합, 산소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산화. 되겠습니까? 산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이건데요. 전자를 읽는 거. 위에 하나 더 있구나. 구리판의 변화 해석이 있는데, 그 불꽃 이름이 있습니다. 불꽃. 그죠? 불꽃이, 자, 이런 식으로, 그죠? 불꽃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요 바깥쪽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겉불꽃이라고 하고, 속 부분 있잖아요. 그죠? 속 부분 이쪽에 이제, 여기를 그냥 속불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요. 겉불꽃은 산소가 많잖아요. 바깥쪽에. 그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겉불꽃에서는. 산소하고 결합하는. 속불꽃에서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산소를 뺏깁니다. 누구한테? 여기 들어있는 심지 있잖아요. 그죠? 심지가 뭐예요? 탄소잖아. 새까맣잖아요. 그죠? 얘한테 오히려 산소를 뺏기는 거죠. 속불꽃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리 있잖아요. 그죠? 구리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구리선 같은 거. 그 빨간 구리선을 이 바깥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리가, 그죠? 산소하고 반응해서 요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검은색이죠. 어두운 색. 그런데 이 구리 막대 있잖아요. 그죠? 얘를 속불꽃에 집어넣잖아요. 얘한테 속불꽃에? 이 속불꽃에 집어넣으면은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시커멓던 구리가 빨개집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은 산화불꽃, 안쪽 불꽃은 반응불꽃 이렇게 되죠. 알겠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건 어떤 반응이냐? 황산구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황산구리? 그 과학실에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파란색 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예쁜 파란색. 저거보다 좀 옅어요, 색깔이. 저 파란색보다는 좀 많이 옅은. 그죠? 한 요 정도 색깔 정도? 조금 더 진한 정도 색깔이 나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리 때문에 그래요. 구리가, 그죠? 구리가 이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리 색깔이 파래집니다. 물을 넣고 하면. 그래서 자, 황산구리. 자, 여기 이렇게 황산구리가 들어있습니다. 황산구리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Cu. 황산이니까 S. 산이니까 O. 이렇게 되죠. 얘가 황산구리입니다. 황산구리. 그럼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안에 구리 이온하고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황산이온이 있겠죠. 물에 녹아서. 그리고 이 색깔은 파랗습니다. 왜? 구리 이온 때문에. 색깔이 파랗습니다. 알겠죠? 파란데, 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요. 이 금속 아연막대를 집어넣습니다. 아연막대를 집어넣어요, 금속.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연이 물에 녹습니다.
여기에. 아연 금속이 녹아나와요. 금속이 녹는다는 말은 이겁니다. 금속이 물에 녹는다는 말은 물하고 결합하는 거고, 그건 금속이 이온이 된다는 거예요. 원자에서 얘가 이온이 된다는 겁니다. 이온. 그러니까 아연이 뭐가 돼요? 아연 이온이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연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이 전자를 누가 받느냐? 구리가 받습니다. 구리 이온이 이 두 개의 전자를 받아요. 그래서 구리는 원자로 됩니다. 더 이상 물이 녹지 않죠? 안 녹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어떻게 돼요? 점점 옅어집니다. 반응이 진행될수록. 나중에 가면 색깔이 없어지겠죠. 반응이 종결되면. 그리고 이 아연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빨간색 구리가 달라붙습니다. 구리가. 왜냐하면 구리가 전자를 누구한테 받겠어요? 누구한테 받아 구리가? 구리 이온이. 아연 금속으로부터 받죠. 그래서 봐봐요. 이걸 하나의 식으로 쓰면은 아연 금속하고 구리 이온이 반응해서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는 더 이상 녹지 않는 이걸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알겠습니까? 그럼 봐요. 구리는 아연은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잃었잖아요. 그죠? 맞죠? 얘는 뭐가 됐어요? 산화가 됐죠. 구리는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죠? 맞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돼요? 환원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아연은 전자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온이 된 거죠. 양이온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산화가 된 거고요. 반면에 구리는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원자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아연은 이온이 되고 구리는 환원이 되냐 이거죠? 전자를 얻냐 이거죠? 그죠? 자, 요거는 하나 쭉 넣읍시다. 우리 금속이에요, 금속. 금속의 이온화 경향입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뭐냐면은 금속이 얼마나 전자를 잘 잃느냐, 그죠? 얼마나 잘 잃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온이 잘 되는 건 칼륨이겠어요? 칼슘이겠어요? 누가 더 전자를 잘 잃을 것 같아? 칼륨하고 칼슘하고? 칼륨 하나 주면 되고 칼슘 두 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렵다. 어려워. 똑바로 들어도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지? 칼슘하고 칼륨하고 누가 양성자가 더 많죠? 칼슘이 더 많죠? 맞죠? 칼슘이 양성자가 더 많아요. 그죠? 칼슘이 어떻게 돼? 당기는 플러스 힘이 더 세겠죠? 바깥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칼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칼슘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기가 칼륨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도 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향이 있는데 그냥 외울 건 없고 여러분들이. 그죠? 외울 건 없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왜 철은 그렇게 녹이 잘 쓰는데 구리는 왜 녹이 잘 안 쓸며 왜 그러면 그 녹조차 안 쓰냐 이거죠. 그죠? 신라공원 가봐요. 반짝반짝합니다. 물론 닦은 것도 있겠지만 번쩍번쩍합니다. 구리는 닦아도 그 정도까지 안 돼요. 어떤 것들은 우리 동공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녹슨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녹이 있습니다. 구리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요. 제일 유명한 경향이 큰 게 칼륨입니다. 칼륨.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죠? 그 다음에 아연. Fe는 먼저 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니켈.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어렵죠.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PB. 요거는 뭐죠? 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수소입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가로 칠게요. 수소. 그 다음에 구리. 그리고 수원. 수원이죠. 그리고 은. PT는 뭐죠? 혹시 알아요? 백금? PT 이건가? 네? 백금입니다. 백금. 그죠? 그리고 AU가 뭐가 돼요? 금이죠. 그죠? 이게 백금이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항이 커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기 자 아연 아까 있잖아요. 아연 금속하고 그 다음에 불이잖아요. 불이 이온을 놔두면 누가 더 전자를 잘 잃어요? 아연하고 불이는? 아연이 전자를 잘 잃죠. 얘가 전자를 얘한테 주는 거야. 얘가 전자를 잘 잃으니까 오히려 얘가 전자 두 개를 주고 주면서 얘는 어떻게 돼요? 불이 원자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아연 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수소 있잖아요. 그죠? 수소. 그죠? 수소가 이게 이제 있는 게 우리가 산이 된 거거든요. 수소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물도 좀 물이 이제 이산화탄소물로 탄산 같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소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이 수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녹이 안 쓰는 놈들입니다. 제일 녹이 안 쓰는 게 뭐야? 금. 그죠? 그 다음에 백금. 그 다음에 은. 그렇죠? 얘들은 거의 녹이 안 써요. 특히 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금리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할 때 넣잖아요. 만약에 쇠로 이 대신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지나면은 그렇게 녹이 있어서 녹물이 막 나오겠죠. 그죠? 뭐 먹을 때마다 쇠만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충동기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도 그죠? 고조선이 충동기입니까? 그렇죠. 고조선이 충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 뭐 이쪽에서 그죠? 되면서 철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불이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 아까 불이하고 와야 돼. 만약에 나트륨하고 니켈하고 반응시키면 그죠? 니켈이 만약에 나트륨이 이온하고 니켈하고 반응시키면 반응이 될까 안 될까? 이거 반응 안 일어나죠. 이미 얘는 전자를 잃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한테 전자를 넘겨주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적어놓으십시오. 금속의 이온화계 형은 특히 이제 수소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염산 있잖아요. 염산 같은데 불이나 은이나 금은 넣으면 안 녹습니다. 반응을 안 해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녹아요. 그런데 이 염산에다가 철이나 아연이나 뭐 이런 것들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들은 녹습니다. 녹으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적어 놓으십시오. 적었나? 적어야지.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요. 금반지? 금반지? 오.
됐죠? 요새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이게 금목걸이 이렇게 막 남자들 이렇게 굵은 거 체인 같이 잘 없죠? 그죠? 옛날에 좀 많았는데 지금 그런 금목걸이 체인 같은 거 하나 걸고 있으면 그게 금값만 한 2, 3천만 원 할 겁니다. 그죠? 아시죠? 옛날에 우리 애들 돌반지 해가지고 그걸 만들까 하는데 난 그런 거 안 해. 그랬는데 그때 했습니다. 안 팔고 그죠? 됐죠? 그 이유입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구리하고 원하고 반응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그죠? 구리하고 원하고. 자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은 질산원이 들어있습니다. 질산원은 화학식을 알죠? 뭐죠? 처음에 들어있으니까 질산은 H NO3 이렇게 되죠. 질산원입니다. 물에 녹습니다. 잘 녹습니다. 그럼 얘한테 뭐가 돼요? 여기 안에 얘가 은이온하고 그 다음 뭐가 돼요? 질산이온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구리막대를 집어넣습니다. 구리가 녹아요. 이 염산이 가는 또 구리가 질산원이 있으면 녹습니다. 왜? 은이 더 반응을 안 하니까. 구리가 전자를 더 잘 잃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리가 전자를 은한테 줘버리고 은이 전자를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리가 녹아요. 구리 이온이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전자를 누가 받아요? 은 이온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구리가 녹아 나와요. 구리가 녹아 나오면은 이게 무슨 색깔이 되냐면 구리 이온이 이게 청색이죠. 그래서 이 물이 점점 파래집니다. 물이 파래지면서 그죠? 이 빨간 불이 있잖아요, 그죠? 빨간 불이 표면에 은이 이렇게 막 달라붙습니다. 은이. 그래서 만약에 구리반지 있잖아요. 구리반지 누가 있나? 구리반지를 질산에다 딱 찍어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꺼내면 어떻게 돼요? 바깥 표면에 은이 딱 도금이 돼서 나옵니다. 그죠? 단어가 하면 할 수 없고, 그죠? 밖에 붙어서. 은이 붙어보면 더 이상 못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은이 가서, 은이 어떻게 돼요? 불이 막대에 탁 충돌하는 거죠.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자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안 녹잖아요. 딱 달라붙는 거죠. 여기.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고,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됐고, 은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봐요. 맨날 구리는 뭐가 됐어요? 맨날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잖아요. 그죠? 구리 맨날 환원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봐요. 어디나 아연하고도 구리는 환원됐잖아요. 전자를 얻어서. 근데 또 센 놈하고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약한 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는 오히려 구리가 뭐가 돼요? 전자를 얻어서 그죠? 이래서 반응이 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자, 좀 쉬었다 갑시다. 됐어. 화면 만나서 봐. 맞아요. 됐습니까? 네. 자, 봅시다. 아까 요거 했어요. 그죠? 일어나게 몇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울 필요는 없고 대충 비싼 놈들은 잘 안 되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제일 비싼 거. 그죠? 어제 혹시 그 스노보드 봤습니까? 도매됐다는 거? 오, 어제 그거 보다가 중결승이죠? 이기 때. 와,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지? 자, 그럼 여러분 55초 한번 봅시다. 55초.
55쪽에 보면요. 프린트 55쪽 봐요. 여기 비법 특강에서 내려있습니다. 그죠? 자, 질산은 수용액과 불이의 반응이 있죠? 이 반응입니다. 질산은 수용액과 불이의 반응이죠. 그죠? 자, 한번 적어보면은 불이하고 질산은 AgNO3 얘가 반응해서 지금 뭐냐면은 구리가 어떻게 돼요? 높죠. 그죠? 구리가 높습니다. 아, 이거 빼버렸구나. 질산 알짜연만 가지고 했네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구리하고 음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구리 이온하고 두 개의 Ag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리는 어떻게 됐다? 이거는 산화가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됐다? 반응이 되는 거고요. 용액의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푸르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표에서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보입니까? 자, 이거 프린트 55쪽의 프린트 제일 첫 번째 칸 1번에 자, 거기 보면은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있죠. 그죠? 푸른색 동그라미 치십시오. 푸른색 동그라미 쳐서 제일 위에 1번에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여기 제일 위에 푸른색 있죠? 푸른색 동그라미 치고 거기에다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CU 플러스 구리온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구리온의 색깔이 뭐가 된다? 푸른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봐요. 구리선에 어떻게 돼요? 거기 언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하고 아연이 반응합니다. 황산구리 수용액.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아연하고 구리 이온이 반응을 해서, 그죠? 황산구리에 이온해서 아연이 이온이 되고 구리는 어떻게 돼요? 섭취이 되죠. 그래서 아연은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고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요? 안원이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구리 이온이 점점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겠죠. 이때는 푸른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옅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컬러로 인쇄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잉크젯이 너무 느려. 어제 이거 한 20몇 번한테 1시간도 했습니다. 잉크젯 2대 돌려가지고. 그죠? 푸른색이 어떻게 점점 더 좀 옅어졌죠. 좀 보자. 자, 옅어졌잖아. 옅어졌습니다. 그죠? 그건 뭐예요? 구리 이온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염화구리 수용액과 알루미늄의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염화구리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염화구리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CuCl2. 그것도 구리온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파란 색깔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알루미늄 보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넣은 거죠. 이게 좀 실험하기 쉽겠다. 그죠? 알루미늄 보일 우리가 찾기 쉬우니까, 구하기 쉬우니까. 맞죠? 고기 구워할 때 깔잖아요. 고기 판 위에다가. 그래서 그거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녹아요. 알루미늄 보일이 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했던 알루미늄이 구리온하고 반응하죠. 자, 알루미늄은 몇 쪽? 알루미늄 몇 쪽? 나마알 13족이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죠. 3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3가 양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수출이 되죠. 근데 숫자가 안 맞는다. 그죠? 얘가 전자를 3개 했는데 얘가 전자를 몇 개 얻었어요? 2개 얻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2개하고 이거 3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개가 이온이 되고 이때 얘는 3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단. 그래서 알루미늄은 뭐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산화가 되는 거고 구리는 뭐가 돼요? 반응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것도 역시 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옅어질 겁니다. 사람은 피 색깔이 빨갛죠? 왜 빨개요?
왜 빨개? 피는 원래 빨간 건가? 다섯 개. 뭐 원래 빨개요, 그죠? 근데 왜? 헤모글로빈 색깔이 빨간 색깔이죠. 왜? 헤모글로빈 분자 가운데 철이 들어있습니다. 철.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하면, 그죠? 빈혈 오고 그렇잖아요. 빈혈약이 뭐예요? 철분제죠. 그죠? 그 철이 녹슬면 무슨 색깔이죠? 철이 녹슬면 무슨 색깔?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피가 빨갛습니다. 헤모글로빈.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철 대신에 구리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단 말이죠. 얘들은 피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리가 녹슬면. 그렇죠? 얘들은 피 색깔이 빨갛지 않죠. 그죠? 오징어 잡으면 빨갛나 피가? 오징어 잡으면 빨간 피 나옵니까? 아니죠. 그죠? 그 헤모시아닌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물건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물건 염산과 아연의 반응인데 염산이잖아요. 그죠? 염산. 물건 염산 아연. 자, 아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산 HCl 이렇게 반응합니다. 염산이. 근데 여기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염아연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합니다. 다음 시간 산의 특징입니다. 산에 금속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기체가 발생해요?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차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어떻게 물에 녹아서 뭐예요? 이온으로 있거든요.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로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있을까요? 역시 물에 녹아서 아연이온하고 염화이온으로 있죠. 그죠? 그럼 봐요. 아연은 이온이 되었고 수소는 이온에서 물 녹아 있는 이온에서 수소 기체가 되어버렸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염화이온 Cl-는 반응 전과 후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얘는 반응에 참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온을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반응에 참여한 것들이 뭐가 돼? 이게 알짜 이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만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빼고, 그죠? 이렇게 안 적고 아연 이렇게 반응을 아연하고 수소 이온 두 개가 반응해서 아연이 이온이 되고 수소가 탄원이 되어서 전기 기체가 발생하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알짜예요. 되겠습니까? 이것도 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뭐가 돼요? 여기 질산은 빼버렸잖아요, 그죠? 질산은 반응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반응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질산 이온을 두고 빼버린 거죠, 그죠? 요것만 지금 여기 이제 알짜 이온. 요거 쓰면 어떻게 돼? 요걸 알짜 이온식으로 적으면 구리 이온 두 개하고 이제 은이 이온이었다, 그죠? EAG 플러스 더하기 CU가 EAG가 되고 CU E 플러스가 되는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알겠죠?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줄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잘 이야기 때까지 기억은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뭔가 임팩트 있게 이걸 알 거 아니야. 뭐 산화론이 뭐 산소하고 관련이 있더라, 전자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러면 좀 상황에서 산화하니까 산소하고 결합한다. 산소와 그게 산화. 그럼 산소가 떨어져 나간다. 반응. 전자는 반대라 그러더라. 전자하고 결합하면 반응.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죠? 그 정도 기억하고. 이건 당연히 기억을 못하겠죠?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알잖아요. 이제 한 걸 알아요. 수소 그러니까 구리하고 은하고 금은 잘 반응을 하지 않더라. 맞죠? 맞죠? 구리, 은, 금. 그죠? 마침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반응을 제일 잘하는. 반응을 제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가장 잘 보존이 된다는 거지. 오래 둬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둬도. 맞잖아요. 금, 신라금, 금관. 그죠? 반짝반짝합니다. 가보면은. 물론, 그, 금관 같은 경우에는 24K는 아닙니다. 그 당시 기술로서 24K까지 하기는 좀 힘들었고, 보통 한 1K? 그 정도? 24K는 몇 %죠? 금이? 자, 금이 몇 % 들어가 있으면 24K? 24K는 여기다 24분에 24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24면 24가 금이라는 겁니다. 18K는 24 중에 18이 금이라는 겁니다. 14K는 24 중에 14가 금이라는 겁니다. 얘는 절반이 금이 아니죠. 13, 절반은 넘는구나. 절반보다 약간 더가 금이라는 거고, 얘는 18. 이게 몇 %야, 그럼? 75% 되나? 더 되나? 6, 3, 18, 6, 4, 24, 그죠? 3028, 75% 맞죠? 그죠? 얘는 100%입니다. 순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4K는 손으로 하면 쉬워집니다. 애들 돌만지 똑 누르면 쪄버려듭니다. 그렇게 됩니다. 24K, 18K.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반지 같은 거 딱 보면 안쪽에 그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4K인지 18K인지 이렇게. 혹시 14K 있으면 좀 인상 한번 써주십시오. 18K가 아니잖아. 그죠? 알겠죠? 자, 그렇고요. 그러면 하나 더 해줄게요. 요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몰라도 상관없는데 얘를 알고 있으면 산화하느니 굉장히 좀 편해집니다. 알기 쉽게. 우리 아까 산화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구리하고, 그죠? 구리하고, 이거 아니겠구나. 뭘로 할까요? 이걸 한 것 중에서 이걸로 할까요? 아연. 자, 아연하고 이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반응해서 얘가 아연 이온이 되고 이렇게 되죠. 실제로 화학식이 이렇게 됩니다. 다 적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건 1학년 때도 배우진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가야 배우는 건데 산화수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하는을 할 때 쓰는 숫자거든요, 그냥. 근데 이 산화수의 숫자가 증가하는 게 있고요, 숫자가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산화수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실은 이온가예요. 0에서 2 플러스로 가면 증가하는 거죠.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플러스 2로 가는 거니까. 0에서 2 마이너스 2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합시다. 자, 0에서 플러스 2로 가면 숫자가 증가하는 거죠. 0에서 마이너스 2로 가면 숫자가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죠.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온가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간다는 말은 전자를 두 개를 얻은 거죠. 맞잖아요. 전자를 두 개 얻어야, 봐봐, 우리 뭡니까? 산소 같은데, 산소가 전자를 두 개 얻어야 얘가 뭐예요?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편하게. 그래서 감소한다, 증가한다. 전자를 얻는 게 돼서 이거는 뭐가 돼요? 환원이 됩니다. 이거는 뭐가 돼요? 산화가 되죠. 그래서 산화수의 숫자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냐면은 산화되는 거고요. 고물질이 감소가 된다는 말은 얘가 환원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요건 이해되겠죠. 어쨌든 산화수가 뭔지 몰라도 숫자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근데 들어놓으면은 그래도 나중에 기억은 조금 날 겁니다. 자, 산화수에서 산소는
산소는 화합물에서, 그죠? 화합물에서 산소는 마이너스입니다. 산화수의 숫자가. 수소는 플러스 1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무조건 0입니다. 다 더하면. 규칙이 일단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수소는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염소는 얼마가 돼야 되죠? 염소는 얼마가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화합물에서, 그죠? 얘 0이란 말이죠. 됐죠? 여기까지 돼요? 됩니까? 자, 봐봐. 여기까지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건 0입니다. 그럼 수소는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1에서 뭘로 갔죠? 0으로 갔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호등수 물질은 무조건 0이에요. 이렇게 갔죠? 그러면 플러스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감소해서 증가해서 숫자가 감소했죠. 그럼 얘는 산화됐다, 환원됐다? 응? 전자를 얻었잖아요. 그죠? 전자를 얻어야 플러스 1에서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환원이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자, 이런 거는 어떡하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쪽은 플러스 1이고요. 2쪽은 플러스 2고. 그죠? 3쪽은 플러스 3. 얘는 17쪽이니까 뭐가 돼요? 우리 이온이 될 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CL은 마이너스 1입니다. 모르겠어. 아연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봐요. 염소는,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갔으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얘는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닌 거예요. 그죠? 맞죠? 반면에 아연은 어떻게 돼? 0에서 뭐가 됐어요? 플러스 1로 됐잖아요. 숫자가 커졌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여기 볼까요? 여기. 그죠? 아연하고 여기 있대. 그죠? 아연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산화가 되고, 그죠? 얘는 환원이 되는 거죠. 반응 하나 더 봅시다. 책에 나와 있는 반응 가지고 볼까요? 뭘로 가면 좋을까? 뒤에 가면 광합성 나오는데, 광합성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광합성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산화탄소하고요. 제대로 적을게요. 광합성을. 책하고 좀 다른데 C2H2 물 12개 하고요. 반응해서 도로당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6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물이 6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식에서는 어떻게 해요? 6개, 12개 있으니까, 그죠? 이걸 빼버리고, 이게 계산해서 얘 6으로 써버린단 말이죠. 근데 요거 한번 봐봐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당연히 이게 뭐, 시험 치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화수를 한번 봅시다. 산화수를. 산소는 얼마라고 그랬죠? 산소 수소만 하는 게 대부분 됩니다. 산소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잖아. 2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죠? 수소는 H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2 하면 되죠.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화합물에서.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나중에 봐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2입니다. 산소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탄소는 얼마가 되냐면은 플러스 4입니다. 그죠? 여기 돼야 되니까. 그럼 얘 마이너스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당연히 플러스 1이죠? 두 개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봐요. 얘가 지금 얼마죠?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요. 얘는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12가 0이잖아요. 탄소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플러스 4에서 0으로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어요. 산화환원. 그렇죠. 환원됐습니다. 얘는 환원이 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 학기도 이거는 시험을 안 칩니다. 이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이건 0이다. 얘는 0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 0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맞죠? 이 전체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화합물이니까 마이너스인데 그럼 봐 여기서 산소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가 0이 됐죠.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과학적으로 되게 보겠습니다. 이 산소는 이산화탄소에서 떨어져 나온 산소일까요? 아니면은 물에서 떨어져 나온 산소일까요? 이걸 거의 한 70년? 80년 몇 년 그 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니, 어떻게 실험하면 될까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에서 보통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6CO2 플러스 6H2O가 반응해서 C6H12O6에서 6O2 이렇게 적거든요. 12개 나와야 되잖아요, 산소가. 그죠? 맞죠? 여기 6개밖에 없어요. 여기 12개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산소가 물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려주려면 무조건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얘가 물에 있는 산소가 이 산소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실험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동위원소 있잖아요, 그죠? 이걸 집어넣고 이 동위원소 여기다 집어넣고 발생하는 산소의 동위원소가 있는지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나오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분해되는 거죠. 물이 분해가 돼요. 물이 분해되면서 뭐가 돼요? 산소가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산소 기초를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소에서 전자를 떼내는 거죠. 아주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그 전자를 가지고 높은 에너지 전자를 이용해서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나오는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이걸 이제 도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광합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한 걸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생물학을 하게 되면은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대학교 가서. 그리고 혹시 생명과학을 하게 되면 아마 2학년 2학기 때쯤에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책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 광합성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산화수 있잖아요, 그죠? 산화수를 알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아는데 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어떤 물질이 산화되는지 어떤 물질이 반응되는지.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잠깐 볼까? NaOH하고요. NaOH 이거 이름 뭐죠? 이름 뭐? 수산화 나트륨이죠. 여기 못 읽으면 어떻게?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HCl은 뭐죠? 이거? 기체는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수소가 있으면 산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염산, 황산, 질산, 염산이죠. 얘가 반응하면은요, 그죠? 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내일 해야 될 거예요. 소금하고요,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반응시켜서 물을 딱 끓여내면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소금을 이렇게 만들진 않는데 어쨌든 소금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될까 보죠? 산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플러스 1이죠.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얘 마이너스 1이고 얘 플러스 1, 0 됐죠. 요거 플러스 1이죠. 1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숫자 변했어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죠.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산성하고 염기성이 다 없어지거든. 산성하고 염기성이 없어지면서 물이 만들어져 중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중화된다 그러죠. 중화 반응. 이제 내일 우리가 산염기 내일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산염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거 하고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56쪽을 먼저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56쪽의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어차피 내일 테스트는 산화를 하고 내일 병원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따가 혹시 숙제 지금 다 한 건 아니면 한 3분의 2 정도 한 사람? 다 한 사람? 다 했나? 다 한 사람부터 먼저 와서 검사를 맡으십시오. 질문할 거 하고. 알겠죠? 가능하면 오늘 내로 하고. 내일은 내가 9시까지 안 했습니다. 내일은 내가 갑니다. 내일은. 근데 오늘 내가 당직에서 9시까지 있는데 내일은 9시까지 안 있고 내일은 아마 수업 끝나고 하면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죠? 6시, 아니 7시 보고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선생님 나는 9시까지 내일 9시까지 꼭 할게요 그러면 내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건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1주 동안 했잖아요. 그죠? 전체 과정을.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죠? 확인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그런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식물의 엽록체에서 비대너진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은 뭐죠? 광합성이죠. 광합성. 그래서 광합성이 이게 광, 포토 이게 합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광합성. 자, 그 다음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서 뭐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것. 오, 많이 했네. 잠길에 쓴 글씨 맞지? 이 제수로 쓴 글씨란 말이야 지금? 오, 그렇죠. 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야 하는 게 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철의 전원입니다. 산화철에서 뭐를 제거한다?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 이게 이제 철의 재련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 산소의 이동. 산소를, 그죠? 얻는 반응, 잃는 반응.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맞죠?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죠. 반대로 전자이동은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에 이거 뭐 동시성인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산화하는 반응의 동시성이 되겠죠.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항상 따르라는 건 없습니다. 전자를 그냥 공기 중에다 버린다, 그냥 물에다 버린다 이런 거 없어요. 전자가 공기 중에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전자가 공기 중에 이동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전압차가 있긴 있어야 되죠.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번개입니다. 전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그만한 진공구 같은 거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자가 막 방출되게 전기 꽂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막 불빛이 막 쭉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없습니까 이렇게? 집에 장난감 그거 없어요 이렇게? 꽂으면 막 이렇게 막 아이언맨처럼 막 전기 불꽃 막 쫙쫙 나오는 거? 그런 거 없나? 뭐 가진 게 없어. 현미경도 없고 말이야. 저체광도 없고. 뭐 없습니까? 그래요.
그겁니다. 그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전자를 이런 놈이 있으면 누가 전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받는 게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따로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남세균이 최초로 가를 하면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 이게 뭐겠어요? 광합성이겠죠. 가가 광합성이죠. 나는 연소죠, 연소. 그죠? 달은 이제 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철의 재련이 되고요. 자연에서 철은 대부분 산소와 결합하여 존재하므로 철을 사용하려면 뭐를 거쳐야 된다? 달을 거쳐야 된다. 근데 왜 청동기가 먼저 왔겠어요? 철기보다? 철이 더 흔한데? 왜 청동기 시대가 먼저 와서 철기 시대가 나중에 오고? 철이 훨씬 더 흔합니다. 훨씬 많아요. 철기보다. 산소를 떼내는 게 구리는 쉬웠는데 철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반응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떼가 더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화 알루미늄에서 산소를 떼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뭐 전기분해에서 쉽게 알루미늄을 이렇게 얻으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나다에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 그랬는데 가나다에 이산화탄소와 물에 산소가 관여하죠? 맞죠? 화석연료와 산소에 산소가 관여하죠. 산화철에도 산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산소가 관여를 합니다. 2번에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잃는 게 아니고 뭐가 되죠? 얻는 반응이죠. 얻는 반응. 그 다음에 화나는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 맞죠? 산화하는 반응이랄 때 항상 산소가 이동하는 건 아니죠.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하는도 있죠. 그죠? 근데 산소가 이동하지 않고 그죠? 전자가 이동하는 게 있죠. 자, 3번에 자, 산화구리 CO가 분류가 될 때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환원입니다. 환원. 탄소 C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산화가 되죠. 니은은 산화. 아연은 전자를 잃었죠? 산화. 구리는 전자를 얻었죠? 구리. 이온은 환원. 나트륨은 NaCl로 됐잖아요. 그죠? 아, 이걸 해야 되죠?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아까 한 거잖아요. 자, ENA 플러스 Cl2가 뭐가 됐어요? ENaCl이 됐죠? 맞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산화인지 뭐가 환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 전자를 잃는 건 뭘까? 여기서 나트륨일까 염소일까? 전자를 잃는 건 나트륨일까 염소일까? 나트륨이겠죠. 금속들은 전자를 잘 잃잖아요. 얘는 Cl-, 할로젠이잖아요. 전자를 잘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얻고 얘는 전자를 잃는 거죠. 산화수로 봅시다. 얘는 0이죠. 무조건 합이 0이라 해야 되니까. 얘도 0이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1쪽은 플러스 1이고 17쪽은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됐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얘는 숫자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나트륨은 숫자가 커졌잖아요. 숫자가 커졌으니까 산화고 얘는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환원이 되죠. 숫자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이온가 숫자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산화수 숫자가 커진다는 건 전자를 잃는 거죠. 전자를 잃으면 여기에서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1, 하나 잃으면 두 개 잃으면 플러스 2, 세 개 잃으면 플러스 3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전자를 하나 얻으면 마이너스 1, 두 개 얻으면 마이너스 2, 세 개 얻으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트륨은 뭐가 된다 이거는? 나트륨은 산화, 염소는 환원. 나트륨은 산화, 염소는 환원.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자, 4번 보겠습니다. 산화구리하고 탄소잖아요. 그죠? 자,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가 반응을 했어요. 산화구리하고 탄소가루가 반응을
그죠? 그러면 구리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 어떻게 검출하죠? 우리가 확인하죠?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맞죠?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관 속에 붉은색 물질 동그라미 쳐봐요. 붉은색 물질. 붉은색 물질은 금속구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CU라고 적어놓읍시다. CU. CU. 구리. 붉은색. 구리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 시험관은 어떻게 돼요? 검은 물질이었는데 이거 뭘로 돼요? 붉은색 물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O가 됩니다. 탄소는 산화됐을까요? 환원됐을까요? O 두 개 나왔으니까 X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죠? 탄소는 뭐가 돼요?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57쪽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과 세포흡 있죠. 그죠? 광합성. 광합성은 아까 앞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됐고, 연소 한 두 개만 해볼까요? 연소. 자, 연소식입니다. 메탄입니다. 메탄. 메탄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메탄. 그죠? 그리고 버스 보면 천연가스 버스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메탄을 연소시켜서 가는 거고요. 집에 있는 도시가스, 그게 뭐가 돼요? 메탄입니다. 자, 메탄. 메탄이 연소됩니다. CH4가 산소하고 반응해서요.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숫자 맞춰볼까요? 숫자 어떻게 맞추지? 이 숫자. 화학 반응식. 일단 탄소는 한 개 한 개 있으니까 맞출 필요 없고, 수소는 왼쪽에 4개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4개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손을 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산소가 하나, 둘, 셋, 4개 되잖아요. 그죠? 여기 4개 만들어야 되니까 앞에 뭘 적으면 돼요? 2를 적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얘는 어떻게 됐어요? 메탄은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가 될 거예요. 산소는 뭐가 돼요? 얘는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 그러잖아. 그죠?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뭐가 돼요? 산소하고 결합되면은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였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잖아요.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되죠. 맞아.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로 갔잖아요. 숫자가 커졌잖아요. 4로. 그죠? 근데 산화수를 알면은 이게 흐릿하는 게, 그런 거 하는 게 확실히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그죠? 알면. 여기에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뭐가 됐어요? 산화 숫자가 커졌잖아요. 작아졌잖아요. 그죠? 산화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연소 반응이 뭐다?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이 재련은 요거 볼게요. 천이 재련되는 것. 우리나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시력 하고 있나? 갑자기 멈춘 것 같아요. 자, 제일 큰 제철소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에? 포항이 있죠. 그 포항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철광석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코쿠스라고 해서 그 석탄 종류입니다. 발탄 같은 그런 건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게 탄소죠, 탄소. 순수한 탄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 바로 철광석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코쿠스를 먼저 연소시킵니다. 얘를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이게 불완전 연소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탄소가 나니까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일산화 탄소가 되죠. 이렇게. 이놈하고 철하고 반응합니다. F2O3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철하고 순수한 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숫자 맞춰야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를 맞출 때 얘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뭐가 돼? 이 적어주면 되겠죠? 얘는 한 개 있으니까 한 개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여기가? 세 개. 여기 몇 개예요? 네 개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여기 두 개 정수는 어떻게 돼요? 얘가 두 개가 되죠? 맞죠? 네. 이렇게 적으면 두 개가 되죠? 그러면 또 안 맞아 들어가죠? 그죠? 맞죠? 여기 3을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을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나요? 안 맞아? 난 맞는 것 같은데? 자, 잘 됐다. 이거 합시다, 이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자, Fe2O3 플러스 CO가 Fe 플러스 CO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거 방법 봅시다. 앞에 숫자가 이렇게 A, B, C,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원자들의 수와 오른쪽에 있는 원자들의 수가 일치해야 되죠. 왼쪽에 있는 철은 어떻게 돼? 철은 숫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짜리가 A개 있잖아요. 그죠? 2A죠. 맞죠? 여기 철이 몇 개 있습니까? C개 있죠. 맞죠? 그 다음에 탄소 합시다. 탄소 몇 개 있습니까? B개 있죠. 오른쪽에 몇 개 있어요? D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산소 해봅시다. 산소는 왼쪽에 몇 개 있습니까? 3A개 있고, 그 다음에 B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E, D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B하고 뭐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문자로 나타내면 되잖아요. 그쵸? 문자 하나로 나타내면 되는데 그냥 대입해도 되겠죠? 그죠? 뭐로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A에다가 이 큰 숫자가 A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럼 C는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A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이건 3이 되겠죠? 맞죠? B하고 D가 같으니까 B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D로 치면은 D가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B가 3이 되고 D가 뭐가 돼요? 3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1. 그죠? 그 다음에 B는 3. C는 2. D는 3.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 그냥 숫자 끼워 맞춰도 가능하겠죠? 그죠? 왜 틀렸습니까? 자, 봐요. 철 두 개 있잖아요. 여기 철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6개 있고, 두 개짜리가 세 개 있으면 6개 되고, 탄소가 여기 세 개 있고, 여기 탄소 세 개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그죠? 됐습니까? 어쩌면 이게 이 숫자 맞추는 게 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철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산소하고 떨어져 나갔죠, 그죠? 맞죠? 얘는 뭐가 돼요? 안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탄소가 하나 결합, 산소가 하나 결합이 있는데 이제 몇 개가 결합이 있어요? 두 개가 결합했잖아요, 그죠? 일산화탄소 산소하고 하나 결합되어 있었는데 두 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산화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산화가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그 뒤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연료전지라는 게 수소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가 있는데 이건 수소를 태우잖아요. 그죠? 태우는 게 아니고 수소를 산소하고 반응을 시킵니다. 이렇게 연료전지 내에서. 그러면 얘가 뭘로 돼요? 이렇게 물이 됩니다. 이때 전자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됐어요?
전자를 내주고 얘가 전자를 받죠. 알겠습니까? 그 얘가 산화가 되고 얘가 환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뭐예요? 물이죠. 오염물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천연가스 해도 어떻게 메테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잖아요. 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죠. 문제는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돼 지금? 뭐 전기를 쓰는지 뭐 막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철광석 공부 뭐 이렇게 이런 제철소 같은 데서 수소기체를 뽑아내는데 그때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죠? 이러면 됐죠.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그죠? 물 분해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수소를 가지고 자동차를 불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오염물질 하나도 안 생기죠.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